아버지? 아버지세요? 문을 열고 들어선 최종 면접장.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회의 테이블 가운데 그 자리에 17년 전 실종된 제 아버지가 대표라는 이름표를 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단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뿐 단 한 조각의 기억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 영상이 듣고 계신 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2025년 3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29 청년 민준이는 오늘도 면접을 보러 갑니다. 29이라는 나이가 무겁게 느껴지는 아침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시작한 지 2년째 그는 아직도 정규직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번번이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세광바이오, 건강기능식품 중견기업이라고 했지. 직원수 850명, 설립 15년 차, 천연약초 기반 건강식품 전문기업. 최근 몇 년 사이 연 매출 3천억 원을 돌파하며 업계 5위권 안에 진입한 탄탄한 중견기업입니다. 홍삼, 프로폴리스, 오메가3 등 주요 건강기능식품 라인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천연약초 배합 기술로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세광바이오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류 전형 합격하셨습니다. 3월 12일 오후 2시에 본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화를 받고 민준이는 며칠 동안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회사 연역, 주요 제품, 최근 뉴스.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번엔 제발 붙었으면 좋겠다. 민준이의 가슴 속에는 늘 무거운 짐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고된 살, 외할머니의 구부정한 등, 여동생이 자신을 바라보는 조용한 시선, 그 모든 것이 민준이에게는 빨리 자리 잡아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3월의 햇살이 따스했지만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세광바이오 본사 건물은 생각보다 웅장했습니다. 15층짜리 사옥 전체를 쓰고 있었고 건물 외벽에는 세광바이오라는 로고가 당당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1층 로비는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회사에서 만든 건강식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홍삼, 프로폴리스, 오메가3, 익숙한 제품들이었습니다. TV 광고에서도 종종 봤던 제품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시 면접 보러 온 김민준입니다. 네, 잠시만요.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로비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민준이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증을 내줍니다. 12층 대회의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저쪽입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준이는 심호흡을 합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정장은 작년에 산 것이지만 관리를 잘해서 아직 괜찮아 보였습니다. 넥타이를 한 번 더 매만지고 어깨를 펴봅니다. 할 수 있어. 이번엔 꼭 붙는다. 12층 대회의실 앞에는 이미 5명의 지원자가 더 와 있었습니다.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들이었습니다. 다들 긴장한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보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한 명씩 호명되어 회의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각 면접은 약 20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았습니다. 앞 사람이 나올 때마다 민준이의 긴장감은 더 높아졌습니다. 김민준 씨, 들어오세요. 드디어 민준이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회의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대회의실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고 그 앞쪽에 5명의 면접관이 일렬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 대표 자리에 앉아 있는 남자. 민준이의 발이 그 자리에서 멈춰 섭니다. 심장이 쿵 하고 한 번 크게 뜁니다. 아니, 이럴 수가. 민준이의 눈앞이 하얗게 변합니다. 숨이 목구멍 어딘가에 걸린 듯 제대로 쉬어지지 않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파일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습니다. 대표 자리에 앉아 있는 남자.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고급스러운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 그 눈매, 그 인매의 곡선, 심지어 귀의 모양까지 민준이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7년 전 11살 소년이었던 자신이 매일 바라보던 얼굴. 아침마다 아버지, 다녀오세요 하면 손 흔들던 아버지. 공장에서 돌아오면 기름 냄새를 풍기며 자신을 안아 올려주던 아버지. 그리고 2008년 빚쟁이들에게 쫓기다가 어느 날부터 연락이 끊긴 아버지. 아버지. 민준이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습니다. 인사 담당 임원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연구소장이 민준이와 대표를 번갈아 쳐다봅니다. 경영지원본부장의 눈썹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표 자리에 앉아있던 남자. 세광바이오의 창립자이자 대표인 그 사람은 민준이를 낯선 듯 바라봅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뭔가 익숙한 듯 하면서도 낯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갑니다. 죄송합니다만. 대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어딘가 혼란스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혹시 저를 아십니까? 민준이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립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17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목구멍으로 치솟아 오릅니다. 분노, 그리움, 원망, 그리고 무엇보다 믿을 수 없다는 충격. 저는 민준이는 간신히 입을 떼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회의실 안의 다른 면접관들이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서로 눈빛을 교환합니다. 지원자분,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신가요? 인사 담당 임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의 눈은 오직 한 사람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표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사람. 자신을 낯선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남자. 왜 저를 모르는 척 하시는 거죠? 아니면 정말로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건가요? 대표는 민준이를 계속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동요가 일고 있었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본 듯한 아니면 까마득한 옛날, 어딘가에서 마주쳤던 듯한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이 그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면접관님, 민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갑니다. 면접관님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인사 담당 임원이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아, 저희 대표님이신데요. 성함은 강세광입니다. 저희 회사 창립자이시고요. 15년 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회사를 일으키셔서 지금의 세광바이오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강세광.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민준이는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본명은 김철수였습니다. 민준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를 잡고 겨우 몸을 지탱합니다. 강세광 대표는 여전히 민준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미간에 주름이 깊게 패입니다. 무언가 떠오를 듯 말 듯 희미한 기억의 파편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지원자분, 일단 앉으시죠. 편찮으신 것 같은데. 연구소장이 의자를 권합니다. 민준이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습니다. 서류를 펼치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면접은 진행됩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질문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저 대표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사람만 자꾸 쳐다보게 됩니다. 지원 동기가 무엇입니까? 저는 건강식품 분야에. 우리 회사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민준이의 대답은 횡설수설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이렇게 답하지 않았을 질문들이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세광 대표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계속해서 민준이를 훔쳐봅니다. 무언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지는 듯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이나 관심 있는 분야가 있나요? 경영지원본부장의 질문이 들립니다. 저는 민준이는 답을 하려 하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표를 쳐다보고 고개를 돌리고 다시 쳐다봅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면접관들이 이상한 분위기를 느낍니다. 인사팀 과장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 담당 임원에게 뭔가를 속삭입니다. 강세광 대표는 민준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의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립니다. 아픔, 그리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왜 이 청년을 보면 가슴이 아픈 걸까? 왜 이 떨리는 목소리가, 이 눈물 어린 눈빛이 나를 이토록 흔드는 걸까? 면접은 20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민준이는 비틀거리며 일어섭니다. 인사를 하고 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봅니다. 강세광 대표가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눈빛, 17년 전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집을 나서던 마지막 날 뒤돌아보지도 못하고 사라져갔던 아버지. 그때 전화로 들었던 떨리는 목소리. 민준아, 아빠가 미안하다. 그 목소리와 지금 저 눈빛이 겹쳐집니다.
민준이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와 복도를 빠르게 걸어갑니다. 비상계단으로 들어가 벽에 기댑니다. 그리고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아버지. 17년 만에 다시 본 아버지. 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다른 사람인 걸까요? 민준이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면접이 모두 끝나고 면접관들만 남았습니다. 강세광 대표는 갑작스러운 두통을 호소합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인사 담당 임원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까 그 지원자, 김민준이라고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친구 서류 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인사 담당 임원이 서류를 건넵니다. 강세광 대표는 천천히 민준이의 이력서를 훑어봅니다. 김민준, 1996년생, 29세, 서울 출신, 아버지 김철수 2015년 실종 선고, 아버지 김철수.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강세광 대표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혹시 연구소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겁니다. 혹시 대표님이 아시는 분과 관련이 있으신가요? 강세광 대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력서를 바라볼 뿐입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익숙함, 그리움, 아픔, 그리고 무엇보다 공포. 왜 이런 감정들이 느껴지는 걸까요? 저 청년을 왜 처음 보는 것 같지 않은 걸까요? 왜 저 눈빛이, 저 목소리가, 저 떨리는 손짓이 자신의 가슴을 이토록 흔들어 놓는 걸까요? 강세광 대표는 모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15년 전 그는 산속에서 깨어났습니다. 기억이 하나도 없는 채로. 10만이 할아버지가 자신을 구해준 덕분에 살아났지만 과거는 완전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강세광, 세상을 밝힌다는 뜻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알고 있던 기술, 무언가를 배합하고 만드는 능력을 활용해서 건강식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공방에서 시작했지만 그의 탁월한 배합 기술과 끈기로 회사는 점점 성장했습니다. 15년이 흐른 지금 세광바이오는 직원 850명, 연 매출 3천억 원의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늘 무언가 빈 구멍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것, 혹시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오늘 그 청년을 만난 순간 그 빈 구멍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인사 담당 임원의 목소리에 강세광은 정신을 차립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잠시 멍했네요. 괜찮으세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강세광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봅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아까 그 청년이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김민준. 그 이름이 자꾸 머릿속을 맴돕니다. 왜 당신은 나를 아버지라고 불렀나요? 민준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합니다. 세광바이오 강세광 대표,
검색 결과가 쏟아져 나옵니다. 2010년 창립 천연 약초 기반 건강기능식품 전문 기업. 창립자 강세광 대표는 산양삼과 각종 약초 배합 기술의 전문가. 15년 만에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킨 인물. 언론 인터뷰는 거의 하지 않으며 사생활을 철저히 감춤. 사진들을 확대해서 봅니다. 분명합니다. 저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17년이라는 세월이 얼굴에 주름을 새겼고 머리를 희게 물들였지만 민준이는 확신합니다. 저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 김철수입니다. 하지만 왜 다른 이름을 쓰고 있는 걸까요? 왜 가족을 찾지 않은 걸까요? 왜 자신을 보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민준이의 머릿속에 17년 전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2008년 가을, 아버지의 공장이 부도가 났습니다. 금융위기가 터지고 협력사들이 줄줄이 부도를 내면서 아버지의 공장도 무너졌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낯선 남자들이 집 앞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김철수 씨 집 맞죠? 돈 갚으라고 전해주세요. 언제까지 숨을 건가? 이자가 얼마나 불었는데. 어머니는 떨면서 문을 잠갔습니다. 민준이와 여동생 민지는 방 안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도 제대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몰래 들어와서 짐을 챙기고 어머니와 짧게 이야기를 나눈 뒤 다시 나갔습니다. 당분간 내가 좀 피해 있어야 할 것 같아. 저 사람들이 나만 잡으면 되니까. 당신이랑 애들한테 피해가지 않게. 여보, 어떡해요? 어떡하면 좋아요? 어머니의 울음소리. 그리고 얼마 후 아버지의 전화도 끊겼습니다. 처음엔 가끔씩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아, 아빠야. 잘 지내니? 아빠 언제 와요? 보고 싶어요. 아빠도 보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전화는 점점 뜸해졌고 어느 날부터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아버지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어머니가 아무리 찾아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7년 후인 2015년 법원에서 실종 선고가 났습니다. 그제야 아버지의 빚에서 가족이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어쩌면 이미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오늘 그 사람을 봤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아버지를. 민준이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줍니다. 반드시 알아내야 합니다. 진실을. 관악구의 낡은 빌라 2층. 어머니와 외할머니 그리고 여동생 민지와 함께 사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오빠 면접 어땠어? 민지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27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여동생입니다. 응, 그냥. 민준이는 대답을 얼버무립니다.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옵니다. 민준아, 저녁 먹어라. 면접 보느라 힘들었지? 57세의 어머니 이영숙 씨는 여전히 파출부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거친 손, 그리고 지친 눈빛. 17년을 혼자 버텨온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입니다. 엄마. 민준이는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오늘 본 그 사람을, 아버지와 똑같이 생긴 그 사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왜? 면접 떨어진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민준이는 망설입니다. 혹시 어머니가 또 상처받으실까봐. 혹시 헛된 희망을 드리는 건 아닐까봐. 하지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 저 오늘 면접장에서 민준이의 떨리는 목소리, 어머니와 민지가 이상한 기색을 눈치채고 다가옵니다. 오빠 무슨 일 있어? 민준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민준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엽니다. 아버지를 봤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십니다. 민지는 오빠를 멍하니 쳐다봅니다. 뭐라고? 아버지를 봤다고요. 오늘 면접 본 회사 대표님이 아버지였어요. 어머니는 한 발 뒤로 물러납니다. 벽에 기대 간신히 몸을 지탱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 엄마, 저 분명히 봤어요. 틀림없어요. 아버지가 맞아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17년이나 지났는데. 민준아, 네 착각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17년 동안 애써 잊으려 했던, 포기하려 했던 기억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남편, 새벽에 몰래 집에 들어와 짐을 챙기던 남편.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며 울던 남편. 그리고 어느 날부터 완전히 끊긴 연락. 엄마 사진 있잖아요. 아버지 사진.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이랑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냅니다. 그 안에는 17년 전의 사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젊은 날의 부부 사진, 아이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 그리고 공장 앞에서 작업복을 입고 찍은 아버지의 사진.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냅니다. 민준이가 휴대폰을 내밉니다. 화면에는 세광바이오 홈페이지의 대표 사진이 떠 있습니다. 어머니는 두 사진을 번갈아 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이럴 수가. 분명합니다. 세월이 흘러 늙었지만 저 사람은 분명 김철수입니다. 남편입니다. 17년 전 빚쟁이들에게 쫓기다가 연락이 끊긴 그 사람입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어요? 그것도 대표가 되어서?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어머니는 사진을 부여잡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17년 동안 쌓아왔던 벽이 무너지는 소리. 왜 우릴 찾지 않은 거야? 빚쟁이들 피해서 숨은 건 알아.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거실에 어머니의 흐느낌이 울려 퍼집니다. 민지도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안아줍니다. 민준이는 주먹을 꽉 쥡니다. 반드시 알아내야 합니다.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지, 왜 가족을 찾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지. 같은 밤 강남의 한 오피스텔. 강세광 대표는 혼자 창가에 서 있습니다. 밤의 서울이 불빛으로 반짝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만난 그 청년의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아버지. 그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강세광은 머리를 감싸줍니다. 두통이 밀려옵니다. 15년 전 산에서 깨어난 이후로 가끔씩 찾아오는 그 두통입니다.
무언가 떠오를 것 같으면서도 떠오르지 않는 기억의 파편들. 차가운 겨울밤. 누군가의 울음소리. 작은 손을 잡았던 감촉. 아빠 언제 와요? 그 목소리. 그리고 공포.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한, 숨어야만 하는 듯한, 설명할 수 없는 공포. 강세광은 창문에 이마를 댑니다. 대체 나는 누구인가? 그 물음이 밤하늘로 흩어집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면접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한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밤마다 뒤척이고 아침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세광바이오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면접장에서 본 그 사람이었습니다. 강세광 대표, 아버지와 똑같은 얼굴을 가진 그 사람. 민준이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3월 15일 흐린 오후. 민준이는 세광바이오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습니다. 손에는 며칠 전 면접 때 받았던 방문증이 구겨진 채 들려 있습니다. 이미 반납했어야 할 방문증이지만 민준이는 그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아버지와 연결된 유일한 끈인 것처럼. 15층짜리 건물을 올려다봅니다. 저 안 어딘가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일지도 모르는 사람이. 민준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1층 로비. 안내 데스크 직원이 민준이를 알아봅니다. 아, 며칠 전 면접 보러 오셨던 분이시죠? 네. 그런데 혹시 대표님을 뵐 수 있을까요? 직원의 표정이 조금 곤란해집니다. 대표님이요? 면접 결과는 인사팀에서 연락드릴 텐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죄송하지만 대표님께서는 외부인 면담을 거의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재 중이세요. 민준이의 얼굴에 실망이 스칩니다. 언제쯤 돌아오실까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일정이 비공개라서요.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로비를 나옵니다. 하지만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건물방, 인도에서 민준이는 건물을 바라봅니다. 한참을 서성이다가 건물 옆 벤치에 앉습니다. 기다립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1시간, 2시간, 오후 햇살이 서쪽으로 기울어 갑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세광바이오 본사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강세광 대표가 걸어 나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리모컨을 눌러 차 문을 열고 차를 향해 걸어갑니다. 주차장 입구 쪽에서 누군가가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강세광은 무심코 그쪽을 봅니다. 그리고 온몸이 굳어집니다. 저기 주차장 입구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청년. 며칠 전 면접장에서 만났던 그 청년입니다. 김민준. 강세광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걸까요? 왜 저 청년을 보면 숨이 막히는 걸까요? 왜 도망쳐야 할 것 같은 이 공포는 뭘까요? 민준이도 대표를 발견합니다. 그의 눈이 커집니다. 대표님. 민준이 뛰어옵니다. 강세광은 본능적으로 차 문을 닫고 뒤로 몇 걸음 물러납니다. 그리고 재빨리 엘리베이터 쪽으로 몸을 돌립니다. 대표님, 잠깐만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강세광은 빠르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릅니다. 문이 열리고 그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대표님, 민준이가 뛰어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은 이미 닫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문틈 사이로 강세광의 눈과 민준이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 눈빛, 두려움과 혼란으로 가득 찬 눈빛. 문이 완전히 닫힙니다. 민준이는 엘리베이터 앞에 멍하니 서 있습니다. 왜 피하시는 거죠?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엘리베이터 안 강세광은 벽에 기대 숨을 고릅니다. 손이 떨립니다.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흐릅니다. 왜 저 청년만 보면 이렇게 불안한 거지? 왜 도망치고 싶은 거지? 대체 무엇이 두려운 거지?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도착합니다. 대표실로 향하는 층입니다. 강세광은 비틀거리며 복도를 걸어 대표실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고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아까 그 청년이 서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강세광은 그 청년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관악구 빌라. 민준이는 지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어머니가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싱크대 위로 물이 계속 흐르고 있지만 어머니의 손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민준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에 어머니가 돌아봅니다. 민준아, 어디 갔다 와? 응. 민준이는 대답을 얼버무리고 거실로 들어옵니다. 소파에 앉지 못하고 서성입니다. 초조한 걸음걸이입니다. 어머니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아들을 바라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민준아, 무슨 일 있어? 엄마, 왜? 민준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나 오늘 그 회사 다시 갔다 왔어.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뭐? 세광바이오. 그 대표님, 정말 아버지 같아. 어머니는 즉각적으로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엄마, 나 분명히 봤어. 얼굴이 똑같아. 목소리도 눈빛도. 민준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엄마. 내 아버지가 만약 살아있다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왜 돌아오지 않았겠어? 왜 우리를 찾지 않았겠어? 17년이야. 17년.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엄마, 너도 알잖아.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런 사람이 살아있으면서 우릴 버리고 다른 삶을 살았겠어? 그래서 이상한 거잖아요. 민준이도 목소리를 높입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요. 아버지가 우릴 버린 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돌립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어머니의 떨리는 어깨를 봅니다. 어머니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말리고는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남편이 살아있다면, 남편이 돌아올 수 있다면, 엄마, 나 알아볼게요. 확실하게. 민준이의 목소리가 단호해집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싱크대를 붙잡고 서 있을 뿐입니다. 늦은 밤 민준이는 노트북 앞에 앉아 검색을 시작합니다. 세광바이오 창립,
세광바이오 강세광, 세광바이오 초기 역사, 검색 결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민준이는 하나하나 클릭하며 기사를 읽기 시작합니다. 2010년 3월 세광산 약초 공방 창립, 천연 약초 배합 전문가, 새로운 도전,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세광바이오의 비결, 기사들을 읽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오래된 기사를 발견합니다. 2010년 5월 지역 신문 기사. 제목이 천천히 화면에 나타납니다. 산에서 새로운 인생을 찾은 남자, 세광산 약초 공방의 창업자. 민준이는 숨을 죽이고 기사를 읽기 시작합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작은 약초 공방이 화제다. 이 공방을 운영하는 45 강세광 씨는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2008년 겨울 강 씨는 깊은 산속에서 조난당한 채 발견됐다. 당시 그를 구조한 신만이 박문수 씨에 따르면 강 씨는 머리에 큰 부상을 입은 상태였고 거의 얼어 죽기 직전이었어요. 산속 바위 틈에 쓰러져 있었는데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났더라고요. 병원으로 이송되고서도 열흘간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경을 헤매면서 살려주세요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깨어나고서도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자신의 이름도 가족도 어떤 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10손가락 지문은 다 닳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죠. 먹고 살 길이 없기에 신만이 기술을 가르쳐 줬습니다.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가르쳐 주면 밤새도록 익히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더군요. 박세광이 대답했다. 선생님이 제게 은인이십니다. 선생님께서 구해주셨고 또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선생님께 힘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민준이의 눈이 점점 커집니다. 손이 떨립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며 계속 읽어 내려갑니다. 기사 말미에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2010년 당시 공방 앞에서 찍은 사진.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작업복을 입고 서 있습니다. 민준이는 그 사진을 확대합니다. 분명합니다. 저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15년 전 모습이지만 틀림없습니다. 민준이는 의자에 등을 기댑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기억을 잃었어.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민준이는 다시 검색을 시작합니다. 2008년 겨울 강원도 조난사고 관련 기사들을 찾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발견한 작은 기사. 신원불상 남성 산에서 조난 후 구조. 2008년 12월 강원도의 한 산에서 신원불상의 남성이 조난 상태로 신만이에게 발견되어 구조됐다. 구조 당시 남성은 의식이 없었으며 머리 부상이 심각한 상태였다. 지역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아 민주는 두 기사를 나란히 놓습니다. 이번에는 더 체계적으로 노트를 꺼내 시간 순으로 적어 내려갑니다. 2008년 10월 아버지 공장 부도, 2008년 12월 아버지 연락 두절, 2008년 12월 강원도 산에서 조난당한 신원불상 남성 신만이에게 발견 구조. 퍼즐이 맞춰집니다.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민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중얼거립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버린 게 아니야. 눈물이 흐릅니다. 기억을 잃었던 거야. 17년 동안 품었던 원망,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생각. 그 모든 것이 오해였습니다. 아버지는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었던 겁니다. 기억을 잃어서 민준이는 노트북을 들고 거실로 나갑니다. 밤 12시가 넘었지만 거실 불이 켜져 있습니다.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잠들지 못하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돌아봅니다. 민준아, 아직 안 잤어? 엄마, 이것 좀 봐. 민준이는 노트북을 어머니 옆에 놓습니다. 화면에는 2008년 기사가 떠 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화면을 봅니다. 제목을 읽습니다. 산에서 새로운 인생을 찾은 남자, 세광산 약초 공방의 창업자. 그리고 기사 내용을 읽기 시작합니다. 2008년 겨울, 강 씨는 깊은 산속에서 조난당한 채 발견됐다. 기억을 상당 부분 잃은 상태였다. 어머니의 손이 떨립니다. 엄마, 여기 봐. 사진. 민준이가 사진을 확대합니다. 2010년 공방 앞에서 찍은 남자의 모습. 어머니는 그 사진을 봅니다. 그리고 입을 막습니다. 이게 엄마, 아버지 맞지?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응, 네 아버지 맞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 사람, 우릴 버린 게 아니라. 민준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응, 아버지는 기억을 잃었어. 2008년 겨울에 산에서 조난당해서 머리를 다쳐서 기억을 잃은 거야. 어머니가 화면을 다시 봅니다. 손으로 화면 속 남자의 얼굴을 쓰다듬습니다. 여보,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17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벽이 무너지는 소리. 여보, 어머니의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당신, 살아있었구나. 우릴 버린 게 아니었구나. 기억을 잃었던 거구나. 민준이도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니를 안아줍니다. 거실에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안방 문이 열리고 민지가 나옵니다. 잠결의 소리를 듣고 일어난 것입니다. 엄마, 오빠, 무슨 일이야? 민준이가 민지를 봅니다.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민지야, 아버지야, 아버지, 살아계셔. 민지의 눈이 커집니다. 뭐, 아버지가 기억을 잃으셨어. 그래서 우릴 찾지 못한 거야. 민지도 노트북 화면을 봅니다. 그리고 사진 속 남자를 봅니다. 어린 시절 기억 속 아버지의 얼굴과 겹쳐집니다. 아빠, 민지도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와 오빠를 안아줍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강남 오피스텔. 강세광 대표는 잠들지 못하고 밀려오는 두통에 시달립니다. 오늘 주차장에서 본 그 청년의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대표님, 그 간절한 목소리, 왜 피했을까요?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나는 대체 누구인가? 왜 기억이 없는가? 왜 저 청년만 보면 가슴이 무너지는가? 강세광 대표도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본능적으로 밀려오는 공포보다 가슴이 사무치는 이 감정. 이 감정을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 그 청년을 마주해야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는 결심을 합니다. 다시 세광바이오로 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확신을 가지고 갑니다.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17년 만에 가족을 되찾아야 합니다. 민준의 손에는 두툼한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그 안에는 17년 전 가족 사진, 공장 앞에서 찍은 아버지의 사진, 부도 관련 신문 기사, 그리고 어젯밤 찾은 2010년 산약초 공방 창업 기사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증거들입니다. 대표님이 내 아버지라는 증거들. 민준이는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할 수 있어. 해야 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로비는 깔끔하고 밝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향합니다. 직원이 민준이를 알아봅니다. 며칠 전에도 어제도 왔던 그 청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네. 저 대표님을 뵙고 싶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난처해집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표님께서는 외부인 면담을. 제발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간절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꼭 배워야 합니다. 직원은 민준의 눈을 봅니다. 그 눈빛에는 절박함이 가득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대표실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내선 전화를 듭니다. 민준이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네, 대표실입니다. 아, 네. 죄송하지만 로비에 면접 보셨던 분이 대표님을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네, 김민준 씨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직원이 민준이를 봅니다. 비서실에서 대표님께 여쭤보신대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1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에게는 10분처럼 느껴집니다. 다시 전화벨이 울립니다. 직원이 받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준이를 봅니다. 12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대표님께서 만나주신대요. 민준이의 눈이 커집니다. 정말요? 네. 비서실에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그 시각 12층 대표실. 강세광 대표는 문을 바라보며 민준을 기다립니다. 강세광 대표의 가슴이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 만나보자. 며칠 전 면접장에서 자신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청년. 주차장에서 자신을 찾았던 그 청년. 손이 떨립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저 청년이 가져올 진실은 무엇일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왠지 그 청년이 강세광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줄 것만 같은 예감이 듭니다. 엘리베이터 안. 민준이는 혼자 서 있습니다. 손에는 봉투를 꽉 쥐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갑니다. 8층, 9층, 10층, 11층. 민준이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창백합니다. 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연합니다. 드디어 아버지를 만난다. 17년 만에 제대로 마주할 수 있다.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아직 울 때가 아닙니다. 먼저 보여드려야 합니다. 증거들을, 그리고 기억을 되찾게 해드려야 합니다. 12층, 띵, 문이 열립니다. 비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민준 씨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민준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비서를 따라갑니다.
복도를 걸어갑니다. 민준이의 발걸음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비서가 대표실 문 앞에서 멈춥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노크를 합니다. 대표님, 김민준 씨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강세광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비서가 문을 엽니다. 들어가세요. 민준이는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문 안으로 들어섭니다. 넓은 대표실. 창가에 강세광 대표가 서 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시간이 멈춥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집니다. 민준이는 문 앞에 서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강세광은 창가에 서서 민준이를 바라봅니다. 두 사람 사이는 1미터 남짓. 그 짧은 거리. 하지만 그 사이에는 17년이라는 시간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문이 닫힙니다. 강세광이 먼저 입을 엽니다. 앉으시죠.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소파에 앉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긴 침묵. 마침내 민준이가 입을 엽니다. 대표님,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까?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강세광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섞여 있습니다.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대표님은 모르셔도 저는 압니다. 뭘 안다는 겁니까? 대표님이 누구신지. 민준이는 노란색 봉투에서 파일을 꺼냅니다. 보여드릴 게 있어요. 강세광은 민준을 바라봅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싶습니다. 보여주세요. 민준이는 파일을 펼쳐 보여드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가족사진. 2007년 여름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젊은 부부와 두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민준이의 떨리는 목소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랑 제 동생이요. 강세광은 사진을 내려다봅니다. 심장이 뜁니다. 사진 속 남자. 젊지만 분명 자신과 닮았습니다. 두 번째, 공장 앞 사진.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공장 간판 앞에 서 있습니다. 철수정밀 자동차 부품 전문. 이게 아버지 공장이었어요. 2008년 전까지. 강세광의 손이 떨립니다. 세 번째, 신문 기사. 금융위기 직격탄. 중소부품업체 줄도산. 2008년 10월 기사입니다. 부도난 업체 목록에 철수정밀이라는 이름이 보입니다. 금융위기 때 아버지 공장이 부도났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그때부터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왔고 아버지는 우리를 지키려고 집을 나가셨어요. 네 번째, 또 다른 기사. 산에서 새로운 인생을 찾은 남자. 세광산 약초 공방의 창업자. 15년 전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실종 선고 서류 사본. 신청인 이영숙 실종자, 김철수 실종일자. 2008년 12월. 법원의 결정 2015년 실종 선고. 7년 동안 우리는 아버지를 찾았어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실종 선고를 받았어요. 강세광은 서류들을 바라봅니다. 손이 천천히 서류들 위로 움직입니다. 손끝이 가족사진에 닿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집니다. 플래시, 빛, 기억의 파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린 아들이 어깨에 매달려 웃습니다. 아빠, 높이 높이. 하하, 우리 민준이 높이 올라가고 싶어? 아내가 새 옷을 건넵니다. 여보, 이거 입어봐요. 당신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고마워. 당신이 고른 거면 다 좋아. 공장에서 일하는 자신, 기계 소리, 직원들의 목소리, 열심히 일하는 하루하루. 그리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모든 것. 문을 두드리는 소리. 김철수 씨, 돈 갚아? 어디 숨었어? 아내가 떨며 문을 잠그는 모습. 아이들이 방 안에서 우는 소리. 자신이 새벽에 몰래 집에 들어와 짐을 챙기는 모습. 미안해. 영수가. 정말 미안해. 여보. 어떡해요? 어떡하면 좋아요? 내가 해결해 볼게. 조금만 기다려줘. 산속을 헤매는 자신. 폭우가 쏟아집니다. 발이 미끄러집니다. 으악.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집니다. 머리를 바위에 부딪힙니다. 의식이 흐려집니다. 민준아, 민지야, 영수가, 미안해, 미안해. 그리고 어둠. 으윽. 모든 기억이 돌아옵니다. 17년 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누구를 사랑했는지, 누구를 지키려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모든 것을 잃었는지. 나는 강세광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김철수, 나는 김철수야. 민준아.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부릅니다. 민준아, 아빠야. 아빠가 돌아왔어. 민준이도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빠, 17년 만입니다. 17년 만에 아버지를 안습니다. 아빠, 미안해. 민준아,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아빠 잘못 없어요. 기억을 잃으신 거잖아요. 아빠가 우릴 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미안해. 너희들을 그렇게 오래 혼자 두고. 이제 괜찮아요. 아빠를 찾았으니까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부둥켜 안고 17년의 시간을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옵니다. 17년 동안의 어둠이 걷히고 빛이 들어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대표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립니다. 그리고 거기 문가에 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57세의 이영숙 씨입니다. 엄마, 대표님이 우리 아빠가 맞았어. 민준이의 연락을 받고 급하게 회사로 왔습니다. 영숙 씨의 입술이 떨립니다. 여보,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17년이라는 세월이 그녀를 많이 늙게 했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는 휘어졌고 어깨는 구부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그 따뜻한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철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말 당신 맞아요? 영숙 씨가 한 걸음 들어옵니다. 강세광 대표, 아니 영숙의 남편 김철수가 비틀거립니다. 민준이가 아버지를 붙잡아 줍니다. 영숙 씨도 걸어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17년 동안 멀어졌던 거리를 좁혀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이 마주 섭니다. 영숙 씨는 떨리는 손을 들어 남편의 얼굴을 만집니다. 정말 당신이에요?
응, 나야.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왜, 왜 이제야 돌아온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기억을 잃었어. 나도 몰랐어. 내가 누군지, 당신이 누군지, 우리 아이들이 누군지. 하지만 이제 기억났어. 다 기억났어. 철수는 아내를 안습니다. 17년 만에 포옹입니다. 영숙 씨는 남편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여보, 당신 정말 보고 싶었어요. 나도 그랬어. 비록 기억하지 못했지만 뭔가 빈 곳이 있었어. 항상 민준이도 두 사람을 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대표실 창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옵니다. 17년 동안의 어둠이 걷히고 빛이 들어옵니다. 그때 27살 민지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옵니다. 오빠가 전화해서 급히 왔는데 민지는 세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가운데 서 있는 남자를 봅니다. 어린 시절 기억 속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빠, 철수는 딸을 봅니다. 이제는 다 자란 딸.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9살이었는데 이제는 27살 어엿한 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지야, 아빠, 정말 아빠야? 응, 아빠야. 우리 민지도 달려와 아버지를 안습니다. 이제 네 사람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17년 만에 가족이 다시 완성되었습니다. 세광바이오 본사 옥상 정원. 17년 만에 상봉한 가족 기념으로 가족 사진을 찍습니다. 가족 4명이 나란히 섰습니다. 아버지는 법적으로도 다시 김철수가 되었습니다. 김철수로 이름을 회복하고 과거의 빚과 모든 상황들도 정리를 마쳤습니다. 세광바이오 대표 김철수로 가족들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이는 세광바이오에 입사했습니다. 연구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자기 일을 하고 있지만 주말마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영숙 씨는 더 이상 파출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철수가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철수는 가족들을 위해 2층 집을 지었습니다. 여보, 지난 17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제는 내가 당신을 편하게 해줄게. 서울의 오후 햇살이 따뜻합니다. 영숙 씨가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우리 앞으로 잘 살아요.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 만들어갈 시간은 많으니까. 그래. 함께.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감동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삶 외롭고 무료한 순간에 조용히 찾아와 힘이 되어드리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봄날 이야기였습니다.